네, 크립토 이슈 플러스입니다. 아직까지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크립토 시장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69,0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와주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통적인 자산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크립토 시장은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횡보에 대한 부분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부분하고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4거래일 연속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빠르게 상승하는 폭을 보여주면서 7만을 거의 근접하는 가격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 2월 말 전쟁 초반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었지만 어제 전쟁 장기화와 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가 생기고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현금으로 도피하면서 가격이 좀 빠졌던 상황들인데 그 하락 와중에서도 67,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휴전과 종전에 대한 뉴스와 함께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이제 조금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매수로 전환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수치를 보면 시장의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거래량은 큰 폭으로 폭증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활기가 도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수급 흐름과 함께 시장의 심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2, 13 수준에서 여전히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수급 상황들을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4월 1일 수요일 하루 순 유출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크립토 퀀트의 1분기 이제 보고서를 참고하면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서 고래들의 비중이 2015년 이후 지금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래소 내 고래들의 자금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2월달, 3월달을 거치면서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이 매도로 나왔을 때 이 물량들을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 재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매수로 받아내는 상황들을 통해서 횡보가 이어졌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도 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또 ETF라든지 기업 재무 전략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장기 보유하는 물량으로 거래소 내에서 신탁 자산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공급량 또는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량이라든지 거래소 보유량이 최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기 매수세는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하락세로 돌았을 경우에 지지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신규 발행량 증가라든지 또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라든 이런 지표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사 그룹인 인베스트 테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의 한계를 돌파했다. 그리고 68,000달러 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있고 상위에서는 71,000달러 선이 저항선으로 잡혀 있는데 이 71,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보다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시장 참여의 강도가 회복되는 게 진짜 반등의 신호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정책적인 발언이 시장에 소음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추세 전환을 좀 확정 지을 수 있는 이 지표만은 반드시 체크해라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특정한 지표 하나만 뭐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올해 초 3천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그 중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약 9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USDT, USDC가 전체 시장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USDT는 시가총액 규모로는 1,840억 규모이고 USDC는 770억 달러 규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일일 거래량이 750달러를 넘었으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국경 간 결제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거나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들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표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워싱턴 DC 기반의 디지털 자산 지지단체에서는 미국 달러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시장 확대 상황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가 페트로 달러에서 석유와 달러의 관계처럼 비슷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회와 학회에서 7번 이상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의 중심 대부분이 이 제도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구현을 위한 기술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검토됐던 초기부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중요했었는데, 네. 이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체되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다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미국도 지금 전쟁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같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가 또 걸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보면은 달러의 동무대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점유율이 이제 99%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달러 기반인 테더 같은 이런 자산의 영향력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도입이 사실 뭐 한 내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미 그 달러 중심 기반에 종속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지금 앞서 짧게 설명드렸던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되게 되면 사실 전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빨리 법안을 마련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견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법안이 지체된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화로 진행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연된다는 것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금융권과 핀테크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는 발행 주체로서의 어떤 시장을 점유하는 부분에서의 기회들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네. 발행 주체만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빨리 속도를 좀 내고 시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이제 세부 조건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증을 먼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동안 우리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보면은 뭐 누가 발행할 거냐, 은행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에 좀 치우쳤었는데 정작 그 안에 담길 내용, 그 실마리가 좀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표준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네, 뭐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 뭐 역할 기반 권한 분리라든지, 뭐 3단계 차단 체계 이런 걸 요소들이 뭔가 제도권 안착을 위한 필수 요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타이거 리서치라는 곳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역할 기반 권한 분리라든지 3단계 차단 체계 같은 부분들은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이미 필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6가지 기술 요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네트워크 구조, 권한 관리, 발행 절차, 준비 자산 검증, 자금 세탁 방지,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역할 기반 권한 관리라는 부분들 RBAC는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하는데 보안과 효율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부분들이고 각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운영 효율성과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운영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발행 주체를 뭐 논의하는 것을 은행이 51%를 할 거냐 아니면 금융권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로만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금융당국하고 업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빠른 시장 진입을 할 경우에는 퍼블릭 레이어 1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 대응이라든지 또 통제가 중요할 경우에는 커스텀 레이어 2 형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신원 확인하는 것, 온체인에 추적하는 것,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이런 3단계 대응 체계들을 갖추도록 이런 논의들을 제안을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될 경우에는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우리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 또 기회들을 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이슈를 얘기를 해봤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니어스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트럼프 일가가 직접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같은 프로젝트에 좀 발을 들이면서 이해 충돌에 관한 논란도 좀 뜨겁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규제 완화라는 엔진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신뢰도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 코인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 발언 한마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최근에 업계에서 나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이하로 비트코인을 좀 조정하라라는 그런 공고안이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가족 기업들이나 가족 관련된 이런 기업들 또는 투자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는 밈코인과 멜라니아 여사의 멜라니아 코인 같은 밈코인을 뭐 사실은 너무 이제 비난 속에서 발행했던 이력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 매수 매도와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있으면서 이제 의혹의 눈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암호화폐 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코어3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제 등급을 D 등급을 부여하면서 가장 위험한 50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분류했다는 점이 또 눈에 띕니다. 코어3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을 평가해서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시장에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1,426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253개의 거래소에 수치화된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아주 위험한 프로젝트 등급으로 분류했다는 점은 또 시장에 경고를 주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하지만 이런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통과되었던 지니어스 법안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법제화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활성화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암호화폐 관련되는 발언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기업 대출 업체 중에 하나인 카디프의 딘 류킨 CEO는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수를 조금 조심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전통 금융시장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의한 작전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5% 이하로 제한하라는 부분들이 언급된 내용이고요. 제이 지그몬트 차일드 프리 트러스트 설립자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꼭 포함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비중만 포함하도록 강력히 권장했고 자산의 10% 이하를 투기성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 정도를 의견으로 제시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5에서 10%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들이 국내에서 나왔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전통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5%에서 10% 정도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허용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없다라고 하면 5%에서 10%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리밸런싱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라든지 아니면 은행권들도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은행권들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업계 간의 이해 충돌 상황이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어떤 식의 타협점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곧 타협된다, 타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관한 이슈는 아마 국내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도 같은 이슈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최고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심의청문회가 열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좀 긍정적인 입장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기 TD 코인의 분석가인 제릿 사이버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비관적이라고 좀 반대 입장을 냈었고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30%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분석가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에 대한 이제 서로 다른 상반된 입장의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 조정 발의된 그 클래리티 법안의 내용들 살펴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행동, 특정한 활동,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안이 조정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테더 같은 경우는 이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USDT가 아닌 USAT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따르고 규제를 수용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관세 이슈라든지 전쟁과 같은 외부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본격적으로 금융시장과 결합을 하면서 기존의 서비스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 베네수엘라나 이란 전쟁 등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유럽이나 영국보다 좀 느슨한 규제를 좀 적용할 경우에는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만 쏠리는 그런 디지털 블랙홀 현상 나타날지 이 과정에서 발생할 그 자본들이 불균형이 일어난다든지 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좀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90% 정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규제가 완화되거나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확정되면 이제 업계에서는 이걸 그 법 규제에 따라서 시장에 적용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의 전체적인 금융 서비스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책 마련들을 하고 있고 특히 앞서 얘기했던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법제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캘린더가 좀 꽉 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최후 통첩 데드라인도 있고요. 뭐 FOMC 이슈라든지 뭐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코인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떤 전략이 우리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제 뭐 이제 휴전에 대한 뉴스로 잠시 7,000달러를 넘어서기는 반등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7,000에서 7,100달러 선에서 이제 매도세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7,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이제 매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7만 달러. 네, 7만 달러. 네. 7만 달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번 주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스트레티지가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4,87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총 76만 6,970개가 됐고요. 여기에 평당 가격이 7만 5,644달러가 돼서 그동안 분할 매수로 평당과 이제 시장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에 다시 이런 비트코인 매수 전략은 기업 재무 전략을 추진하는 DAT 기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또 매수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가 발표되고 네.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이 발표가 시장 예측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CPI가 좀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이 시장들이 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예상치보다 낮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또는 유동성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비트코인에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CPI 발표가 되고 나면 결국 매수 매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앞서 얘기했던 고래들의 자금들이 거래소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간인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를 짤 때에는 이제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먼저 짜시고 패딕셀보다는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겠고 스트래티지가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7만 1,000원 넘어서 7만 2,000달러를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추세 추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데드라인이라든지 CPI 발표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슈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